안녕하세요. 이젠대가 채널의 이진 선생님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3월 모의고사 사탐 응시자 수를 분석하고 어떻게 사탐 과목을 생각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었죠.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2부 순서로 사탐 과목 중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미대 입시에서 수능 과목별 중요성. 자, 국어가 제일 높죠. 국어가 비중이 제일 높고, 그 다음이 탐구, 그 다음이 영어,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나중에 이제 후순위가 수학이라고 보통 말들을 하죠. 왜냐하면 국어의 반영비가 제일 높으니까요. 근데 이제 영어의 절대평가로 인해서 이 국어가 어렵게 나오고 있는 이 현실에서 특히 이 미대 입시에서는 국어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탐구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. 이제 국어는 성적 올리기가 이제 어렵지만 탐구는 그에 비해서 좀 쉽기 때문이죠. 특히 열심히 우리 수능 공부를 한 우리 고3 미대 준비를 하는 친구가 수능에서 국어 1등급을 맞을 가능성 어떨까요? 극히 드뭅니다. 왜냐하면 전국의 수험생들 중에서 4%만 1등급을 주잖아요. 뭐 아니면 이제 국어 2등급을 맞을 확률, 가능성은 어떨까요?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드물죠.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 중에서 11%까지 주잖아요. 그죠? 그럼 3등급은 어떨까요? 쉽지 않죠. 3등급도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 23%까지 주니까요. 아무리 사탐런이 뭐 발생하고는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문과일 가능성보다 우리 이과일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 속에서는 이 사탐 1등급 맞을 가능성, 물론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. 쉽진 않지만 이 문과 학생과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 학생, 수험생들 중에서 물론 사탐런이 발생해서 좀 유입되긴 했지만 그 중에서 4%니까 그래도 국어보다는 좀 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탐 2등급을 맞을 가능성 뭐 제법 있죠. 국어보다는 훨씬 더 있습니다. 네, 11%. 그러니까 문과랑 예체능 합쳐서 11%니까요. 그다음에 사탐 3등급 맞을 가능성 꽤 있습니다. 이 국어에 비해서 이 사탐이 좀 더 그 등급을 잘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보면 이 미대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이 수능에서 받을 등급 확률이 국어 1등급보다는 사탐 1등급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그런 얘기겠죠. 자, 이런 결과라면 우리 친구들은 국어 1등급에 도전을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사탐 1등급에 도전을 해야 될까요? 물론 둘 다 1등급이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. 근데 그렇지 않다면 가능성은 사탐 1등급 맞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. 국어 1등급에서 3등급을 맞았을 때 과목별 중요성은 뭐 국어가 1순위가 될 것이고 사탐, 영어 요런 순서가 되겠죠. 하지만 요거는 내 수능 점수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그죠? 우리 대다수의 학생들 상위 23% 안에 듣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. 반영비가 사탐보다 국어가 높다고 하더라도 국어 4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탐이 한 1에서 3등급 정도 나왔다고 가정해 본다면 중요성은 사탐이 훨씬 더 제일 중요하고요. 1순위가 되고 그다음에 국어, 그다음에 영어 요런 정도의 순서가 될 것 같아요. 따라서 국어 성적이 낮을 때는 사탐 등급이 지원 대학을 결정하게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9개의 사탐 과목 중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유리할까요? 미대를 준비하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, 2학년 친구들을 위해 사탐 과목 선택 요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첫째, 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서 고르시는 게 좋아요. 수업 시간에 배우고 내신 준비하면서 또 공부를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공부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은 실기도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내신과 관계없는 사탐 과목을 고르게 되면 혼자서 오로지 혼자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신도 소홀해지기가 쉽고 수능도 이 낮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. 자, 두 번째, 과목 간의 이 연계성을 고려하자입니다. 연계 과목의 이 특성을 살펴보면요, 생활과 윤리랑 윤리와 사상은 이해보다는 뭐 좀 암기 쪽이 좀 더 아무래도 퍼센트가 좀 높겠죠. 그리고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이 두 과목은 이해보다는 암기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이 두 개는
이해보다는 암기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와 정치와 법. 요거는 이해랑 암기가 거의 좀 비슷한 비중으로 좀 차지할 것 같아요. 자, 연계를 갖는 과목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과목씩 연계가 되는 과목들을 선택하시면 특성이 비슷해서 이 시너지 효과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자신이 사탐 공부 스타일을 좀 분석해 볼 필요도 있어요. 내가 이해하는 게 좀 더 맞는지, 아니면 난 이해보다는 암기력이 좀 더 나한테 더 암기하는 게 더 쉽게 공부하기가 쉽다든지,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세 번째는요,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고르자입니다. 2024학년도 수능 사탐 선택 비율을 좀 보면요, 제일 많이 선택한 과목이 생활과 윤리 33%였죠. 이거는 이제 상위권 학생도 많이 선택을 하지만 하위권 학생도 많이 선택을 하죠. 그래서 성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택한 과목이 사회문화 28.9%였어요. 자, 세 번째로 선택한 과목은 윤리와 사상 8.8%. 그러니까 첫 번째, 두 번째 과목에 비해서 세 번째 윤리와 사상서부터는 선택 비중이 좀 확 떨어지죠. 보통 이런 과목들은 관심도나 아니면 뭐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선택을 좀 많이 하게 되고, 이거 일단 상위권이 좀 되면요, 쉽게 떨어지지 않는 과목이기도 하죠. 자, 한국지리는 7.7%로 4위를 차지했고요. 그 다음에 6.1% 선택한 세계지리가 5위였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정치와 법 5.9%가 학생들이 선택을 했는데요. 이거는 좀 매니아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실수하면은 굉장히 좀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4.2%가 선택을 했고요.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3.7%였습니다. 자, 제일 마지막으로 경제 1.2% 학생이 선택을 했는데요. 이 경제는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될 과목이 될 수 있겠죠. 자, 사회문화는 3등급까지는 괜찮지만 풀이 문제 때문에 1, 2등급은 노력에 비해 얻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. 따라서 수시 모집 이 수능 최저를 준비하거나 사탐에서 반드시 우리 1등급을 맞아야 하는 우리 친구들은 사회문화는 피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회문화는 이 생활과 윤리 다음으로 인원수도 많이 선택을 했고요.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등급받기가 쉽다는 인식이 좀 만연되어 있습니다. 역사나 경제, 정치와 법 이런 것들에 비해서 덜 지엽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낮은 것은 사실이긴 하죠. 하지만 이 개념을 위주로 다루는 앞부분에 비해서 뒷부분에는 이 도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. 혹시 수학 이 실력이 좀 현저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수학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. 실제로 인원이 많고 쉬워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회문화, 사문을 선택했다가 도표로 인해서 낮은 등급을 받는 우리 친구들을 제가 좀 많이 봤었어요. 문제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 만큼 시간의 압박이 좀 크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는 실력이 요구되는 과목입니다. 물론 이러한 이유만으로 기피하기에는 응시자 수가 많은 만큼 EBS를 제외하고라도 사설 강의, 인강이라든지 문제집의 공급이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포기하기에는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. 도표 문제는 강의를 수차례 듣고 직접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요령을 익힌다면 해결해 나갈 수도 있는 과목이 되겠죠. 자, 우리 친구들이 많이 선택하려고 하는 이 사문을 좀 정리해 보면은 도표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으나 인원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것은 사실이니까 이 수학에 큰 어려움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. 자, 네 번째, 한번 선택했으면 가급적이면 끝까지 가자입니다. 고3 올라와서 바꾸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. 특히 고3 6월 그 평가원 시험 이후에 탐구 과목을 바꾸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간혹 6월 이후에 이 사탐 과목을 바꿔서 성공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내려오기는 합니다. 근데 이런 다른 사람의 이 상황들이 내 상황과 일치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. 만약 그런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그 친구는 진짜 특별한 친구예요. 근데 우리는 어때요? 우리는 평범한 사람, 평범한 학생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케이스의 학생들의 상황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. 자, 다섯 번째, 내신을 준비할 때부터 수능도 같이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자입니다. 자, 1, 2학년 내신 준비할 때 이 수능 사탐 과목을 빨리 선택해서 수능까지 같이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좋습니다. 고2 겨울방학 때까지 사탐 과목을 기출 1회 정도는 끝낸 상태에서
고3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. 자, 오늘은 사탐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미대 합격을 위한 사탐 과목의 선택 요령을 얘기해 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이 미대에 합격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과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